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선운숙 씨가 동치미에서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지금 여론은요,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의 기사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운숙 씨가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다라는 또 입장을 또 밝혔고, 또 유영재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유튜브도 있죠. 거기에서 유영재 씨 입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선운숙 씨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쓰러졌었다. 병원에 실려갔었다. 그만큼 마음과 몸이 엉망진창이 됐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번 사건은 선운숙 씨 인생에서 가장 잊고 싶은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헤어졌어도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잊고 싶은, 정말 까마득하게 지워버리고 싶은 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다. 선운숙 씨가 이날 이야기를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많은 매체에서 논란되고 있는 것들, 나는 몰랐다. 까마득하게 몰랐다. 유영재가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실 기사 보고 알게 되었다. 혼인신고를 하기 하루 전날에도 유영재 씨가 이 사실혼 관계 여성과 어떤 행사장에서 함께 목격되기도 했잖아요. 그러한 사실들을 알았다면 나 선운숙이 왜 8일 만에 결혼 승낙을 했을 것이냐. 그리고 혼인신고를 왜 했겠느냐. 이것은 유영재가 나를 배신하고 기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유영재 씨의 이러한 행동들이 용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나는 혼인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영재 씨에 대한 원망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사들의 내용이 나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마 이혼 과정보다도 이혼 후에 선운숙 씨가 받았을 충격이 훨씬 더 커 보이는 상황이고요. 삼혼 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더 깜짝 놀랐습니다. 선운숙 씨가 맞아요. 제가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알았느냐. 선운숙 씨가 이영재 씨와 함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운숙 씨가 유영재 씨의 삼혼에 대해서 알았느냐, 혹은 이혼 과정에서 알았느냐, 혹은 결혼 생활 중에 알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선운숙 씨가 유영재 씨의 삼혼 여부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았다면은, 자, 이 또한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이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쏙 빼놓고 얘기했다면 이 선운숙 씨도 대중들을 속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 얘기했거든요. 솔직히 과거를. 그 삼혼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운숙 씨도 유영재 씨와 함께 솔직함이 부족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우연히 서류를 떼다가 알게 됐다. 혹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혹은 이혼 과정 중간에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선운숙 씨는 피해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하는 이야기, 아마 선운숙 씨가 유영재 씨와 결혼 생활 중 혹은 이혼 과정에서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운숙 씨가 굉장히 솔직 담백한 성격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모든 걸 다 털어놓는 스타일이고요. 또 선운숙 씨가 또 이영하 씨하고 이혼 후에 굉장히 이 재혼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도 있었겠고, 또 본인도 얼마나 이것저것 따지는 스타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상대 유영재 씨가 본인과의 삼혼이었다라고 하면은 선운숙 씨 성격상 굉장히 심사숙고했을 것이고, 아마도 결혼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꽤나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운숙 씨의 이 삼혼 여부는 결혼 중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사실을 선운숙 씨가 만약에 방송에서 처음부터 알아서 얘기했다면 모를까. 처음 방송을 통해서는 마치 두 사람이 재혼인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갑자기 중간에 삼혼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삼혼 여부를 밝히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면서 선운숙 씨가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다. 자, 선은숙 씨가 동치미에서 이혼 심경을 최초 고백했을 때 유영재 씨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 가슴 맺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급적 이야기를 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보통 연예인들이 이혼을 할 때 이런 조건을 납니다. 서로 사생활에 대한 비방은 하지 않기로 하자. 그랬기 때문에 이 유영재 씨하고 선은숙 씨가 이혼해서 이런 조건을 달았을 가능성도 매우 매우 높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않기, 이런 조항이 헐리우드뿐만 아니라 국내에 이 많은 연예인들, 셀럽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 이런 조항을 많이 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은숙 씨도 이렇게 동치미를 통해서 방송에서 입장을 정리하면서도 유영재 씨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극도로 절제했다. 자, 또한 유영재 씨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어떠한 사과나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유영재 씨도 애둘러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특히 여러 가지 일고 있는 사실혼, 사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나의 탓, 내가 못난 탓, 아직 수양이 덜 된 탓, 나도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상대방도 무척이나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다. 건강 잘 챙겨서 앞으로 좋은 일,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따뜻한 봄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뭐냐 이 얘기가, 지금까지 이영재 씨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표명해 주길 바랬는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은숙 씨가 나서서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영재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이곳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연식도 있고 삶의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 침묵하는 이유에 대한 행간의 마음을 잘 읽어내시리라 나는 믿는다. 자, 여러분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의 진실을 알고 있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이야기를 해야죠. 유영재 씨가 사실혼과 사문이 맞기 때문에 너무너무 민망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행간밖에 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유영재 씨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꽃이 비바람에 젖고 흔들리면서 결국 역경을 딛고 봉우리를 튀어가는 과정을 흔히 인생에 많이 비유한다. 삶의 과정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의 섭리와 참 많이 닮았다. 우리 삶도 고난 역경도 있고 꽃을 피우는 완전한 모습도 갖추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발 뒤, 조금만 떨어져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여백을 갖고 삶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뭐냐면 중년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삶은 유한하다. 젊은 시절에 가질 수 있는 꿈, 목표가 사그러진다. 그래서 중년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권리보다는 책임을 더 부여받는다. 그리고 압박감도 밀려온다. 그리고 중년에 허기가 든다고 허기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중년을 버티는 방법도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인생에 와 있느냐. 뭐 이렇게 꽃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중년이라는 의미에도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엔딩곡이 뭐였느냐면 여러분, 김호중의 고맙소였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런 이야기로 유영재 씨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영재 씨 방송은요, 실시간 채팅 방도요, 엉망진창. 그야말로 유영재 씨를 응원하는 사람과 유영재 씨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라디오를 무슨 멘탈로 진행했는지 모를 정도로 방 분위기가 굉장히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유영재 씨도 방송을 통해서 좀 그만해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묵묵히 본인을 응원하는 그런 채팅글, 후원하는 글들만 보면서 방송을 진행했고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이 엄청난 비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사람 방송국에서 매장시켜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정화된다. 자숙해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를 후려친 거냐. 가짜 목소리다. 언어에 버텨서 버티지 마라. 아나운서 발음 맞냐.
이렇게 외모를 비하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에게 잘못한 행동이다. 퇴출이 답이다. 방송 그만해라. 뻔뻔하다. 나쁜 남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졌고요. 특히 영구 퇴출, 방송 퇴출이라는 댓글이 엄청났습니다. 유영재 씨 이런 분위기를 많이 감지하고 있을 겁니다. 선은숙 씨뿐만 아니라 유영재 씨도 이미지가요 바닥에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황혼 이혼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두 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도 이렇습니다. 선은숙은 아파서 쓰러지고 병원행인데 유영재는 계속 입을 꾹 닫고 있다. 선은숙 씨는 동치미를 통해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영재는 비겁하게 입을 꾹 닫고 있고 침묵만 하고 있고 오히려 선은숙 씨를 전장에 내보낸 게 아니냐. 선은숙 씨가 좀 더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유영재 씨가 선은숙 씨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니냐. 통알바지를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유영재 씨의 방송 하차 요구도 쇄도하고 있고요. 유영재 씨의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 방송도 라디오 경인 방송도 그만둬라 라는 이 하차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씨는요 경인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매일 4시부터 6시까지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경인 방송 라디오 청취자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차 바란다. 제비 사기꾼도 방송하냐. 자숙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 소탐대실하지 마라. 유영재 퇴출해라. 오늘도 유영재 씨 목소리 들으면 싫다. 국민청원 올리자. 당장 듣기 싫다. 하차가 맞다. 퇴출시켜라. 라디오 듣기 너무 불편하다. 지금요 경인방송에 이 청취자 게시판을 유영재 씨 글로 뒤덮였습니다. 유영재 씨 하차에 대한 지분이 거의 뭐 99.9%인 상황이죠. 자, 경인방송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작은 방송사의 라디오인데 사실 이 방송이 엄청난 인기를 누린다기보다는 청취자들과 함께 도란도란 진행하고 있는 아주 따뜻한 정서적인 방송과 이야기를 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방송국에 이런 논란이 있는 DJ가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도 경인방송도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사생활 논란으로 경인방송의 청취자 게시판이 이렇게 뒤덮이니 이 진행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혼 소송. 변호사를 통하긴 했지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하산 시간도 2년을 넘지 않았고요. 또 선웅 씨가 결혼 전에 만들어 놓은 이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을 하면서 분할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엄청난 성격 차이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빠른 결혼과 동시에 빠른 이혼을 했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 어쨌거나 지금 잡음 아닌 잡음, 논란 아닌 논란 속에 있는 두 사람 이혼 후에도 각기 다른 행보로 또 다른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